안녕하세요. 토요일인데 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제가 버릇이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이 주말인데도 고생하셨고 오시느라고 오늘 좀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나이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시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제가 항상 이제 취준생들, 취업준비생들하고만 지금 제가 16년째 강의실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다르네요, 느낌이. 자, 어쨌든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신토익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신토익 시험 혹시 지난달에 보신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안 보시기 잘하셨어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굳이 보는 거를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바뀔 때 자기들도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한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난이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기복이 심해요. 2006년에 바뀔 때도 그랬고 지금 2016년 바뀐 두 번째 달이거든요, 이번 달에. 근데 복불복이니까 생각보다 쉬운 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달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극과 극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걸 좀 알고 보시는 게 좀 더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토익이 되면서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느냐? 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PPT 제가 이거 하는 거, 자,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의를 하면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몰라요. 왜냐면 강의실에 16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만 또 하고 해서 자, 조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하면서 좀 풀면서 가죠. 분위기는 좀 있다가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근데 신토익은 안 봤다고 치고 구토익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토익 본 적 있으신 분? 네. 내려주시고요. 자, 볼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 분. 내리세요. 왜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사이버 외대 토익의 아니, 그거 놔두셔야 되는데, 일부러 거기다 맞춰놓은 건데, 위치. 가시면 안 돼요. 다시 돌려주세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서. 그럼 제가 필요할 때 얘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죠. 자, 토익을 보는 목적이 뭐죠? 자, 700이 목표이신 분. 난 700만 나오면 된다. 난 900 이상 나와야 된다. 목표는 높을수록.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 시험 본 적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1, 그나마 우리가 믿는 구석이 1이었는데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1이 6문제로 줄었어요. 근데 파트 1을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LC는 어휘책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LC 어휘책을 있잖아요. 제발 그것 좀 사서 보지 마세요. 왜 ABCD 순서대로 이렇게 사전 순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저 외국인 강사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면 회화반인데 학생이 자, 내가 10분 후에 올게요를 I will be back in 10 minutes인지 after 10 minutes인지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뭐 A로 시작하는 단어, 그 어려운 단어, 예를 들어서 뭐 absolute, 뭐 아니면은 abolish 이런 단어를 다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in 10 minutes와 after 10 minutes를 구별 못하는 친구가 어떻게 뭐 absolute, 뭐 abolish 이런 단어는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abolish는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어휘책 첫 번째 페이지에 있다고. A, B로 시작하잖아요. A, B로. 그렇죠? 그래서 제발 그런 어휘책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우는 게 이틀을 못 가고 그 다음에 외운 것 따로 응용 따로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그 세 번째 줄에 똑같은 활자체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게 프린트만 바뀌어도 이게 연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LC는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 자, 우리 책이 왔으면 책 좀 미리 여기 몇 권 주시면 안 돼요? 책이 왔으면? 왜냐하면 상품권을 보통 주는데 상품권을 안 주길래 책이라도 그래 대화를 할 때 좀 도움이 돼요.
예, 우리는 뭐 주면서 해야지 대화가 원활하기 때문에. 자, 책 한 10권만 먼저 좀 빼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LC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에?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고. 귀가 뚫리면 사람이 죽죠. 귀가 왜 뚫립니까? 멀쩡히 있는 귀가. 그 많이 듣는다고 귀가 뚫린다라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근데 옛날 왜 어르신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혹은 여기에 지금 저 나이 이후 40, 50 제 나이 이후, 제가 45세니까 45세를 기준으로 이후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무조건 많이 외운다, 무조건 많이 듣는다, 이런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어른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파가 정말 그 정성이었으면 고시 공부를 했으면 지금 법관이 돼 있으실 분들이세요. 그게 보면 하루에 막 8시간씩 이렇게 팝송을 귀에다 이렇게 들으면서 팝송을 수십 곡씩 외우면서 몇 년 동안 이 헤드폰을 안 벗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 정도 들으면, 많이 들으면 귀가 뚫린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 5년, 6년 영어만 듣고 있을 상황이 못 돼요. 왜냐면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이랑 달라서 쌓아야 되는 자격증도 많고 해야 되는 경험도 많은데 하루에 8시간씩 5년 동안 이걸 들으면서 득도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많이 듣거나, 또는 예전에 어른들 공부하셨던 방법 중에는 뭐 사전을 한 장씩 외워서 찢어서 씹어 먹었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시면 한 3년 걸리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 사회고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 하나만 붙잡고 그러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요즘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면 다른 방법, 무조건 많이 듣거나 많이 외우거나 이런 방법 외에 어떤 방법? 예,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일상생활에서 다 한국어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영어로 계속 리액션 쳐주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미드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미드나 영화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자꾸 영화를 신작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요, 맨 처음에 영화를 딱 봅니다. 자막을 안 깔고 신작을 봐요. 그러면 특이사항이 뭐냐면, 나 나름대로 이해했어요. 자막을 깔고 오면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작은 무조건 자막을 깔고 한번 봅니다. 한번. 그 다음에 자막을 뺍니다. 자막을 빼고, 그 다음에 그 한 영화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하루에 2시간 이상. 왜냐하면 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기서 놀랬던 상황. 저기서 화가 났던 상황. 저기서 쟤네들이 따지고 싸웠던 상황. 그게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본다고 내가 몸에 익히진 않거든요. 근데 감정이입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시간씩 보다 보면 한 10일이 지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곰플레이를 내리세요. 그냥 음악 듣듯이 컴퓨터에서 계속 틀어놓으십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특이사항. 첫 번째, 방문을 잠그십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랭귀지 갔다 온 친구들이 왜 생각보다 영어가 그렇게 세련되게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랭귀지에서 노출되는 상황이 영어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국인 친구도 있으면 한국어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인 대화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건 사고 뭐 이러는 거에만. 자, 일단은 영어가 빨리 앉는 이유는 한국어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개입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내 방에 누가 들어온다거나 전화기 꺼놓으셔야 됩니다. 2시간 동안 꺼놓으시고 완전히 영어로서 숨을 쉰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2시간 정도씩을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가 지루하다고 중간에 바꾸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꿈을 꾸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영화가 이제 귀여운 여인이라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제가 이제 연수할 때 봤던 영화예요. 이제 완전히 고전이 됐죠. 그러면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지금 헐리우드에 와 있는 건지, 눈을 뜨고 있으면 여기가 꿈인지, 왜냐면 계속 같은 장면이 세뇌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이 제가 내 친구 같고, 주인공의 친구가 내 친구 같고, 막 친근하고, 저 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거리 같고, 막 이렇습니다. 저 오른쪽에 돌면 편의점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3달 정도 같은 상황, 같은 감정에 이입이 돼서 이게 접근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영어가 맨 처음에 이러다가 그 다음에 몇 번, 한 10대 번 듣고 보면 하우스가 들립니다. 그 다음엔 고잉이 들립니다. 한 50번쯤 들으면 하우스 고잉이 마치
원래 속도는 똑같은데 체감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서 내가 무슨 대사를 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욕을 했어. 그러니까 주인공이 넘어지면서 읍스 그랬어. 그럼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나도 넘어지면서 읍스 그러고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영화를 바꾸면 스토리에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영화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발 역삼을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프리즌 브레이크인가? 그거 보면서 영어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깜빵 영어 배워서 뭐에다 쓰려고 그걸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일상생활, 왜 프렌즈라는 미드가 인기를 끌었냐면 영어 공부의 바이블이다라고 불리냐면 거기가 20대를 기준으로 자 카페하고 집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활 영어죠. 그리고 뉴욕 쪽이고 그래서 이제 동부의 이런 세련된 영어를 20대 영어로 일상생활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법정 영어를 본다. 법정 영어의 반은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어떤 걸 보시냐면 주제가 특정 주제가 아닌 일상적인 잔잔한 영화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나이가 한 20, 30대 정도의 나이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물 안 되고요. 전쟁물 안 되고요. 예,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좀 많이 추천해 드리는 영화는 노팅힐. 노팅힐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영국 발음을 쓰고 여자 주인공이 미국 발음을 쓰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많이 녹여냈거든요. 예, 그런 영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는 참 좋았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녹여서 쓴다? 하우의 문제죠. 어떻게? 라고 했을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스스로 격리시켜서 영어권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게 연수 갔다 오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한 편 2시간이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영어면 미국에 가서 밥도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위주로 하는 잔잔한 영화로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이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게 그나마 보기가 덜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좀 보시고 예,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천천히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트 1, LC.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토익 책은 파트 1이 60페이지에서 70페이지입니다. 모든 책이 똑같습니다. 영단기, 해커스, 뭐 토마토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1은 60페이지입니다. 파트 1에 나오는 그림은 200여 장의 그림이고요. 얘네들이 문제인식이라고 해서 썼던 걸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퍼센테이지는 9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1997년부터 2015년까지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97년도부터 15년까지. 그랬을 때 200개의 그림이 반복 출시될 확률 98%.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60페이지 본문 말고요. 네, 뒤에 25페이지에 30페이지에 달하는 파트 1의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찢습니다. 이 책 나중에 다시 봐야지. 다시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다시는 안 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한 집에서 구토이 책 아무거나 돌아다니는 거 있을 겁니다. 구토이 책. 얘네가 양식을 바꾼 거지 데이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자, 파트 1은 따로 공부하실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해설집에 25페이지를 자릅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찝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하철 다니면서 계속 그것만 그림하고 답만 연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봤던 그림이 나올 확률은 98%입니다. 그 옆에 단어, 그림마다 답은 5개에서 6개씩 주어집니다. 그게 문제은행이라는 겁니다. 그걸 돌려 쓰는 게.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200개를 경우수 5개로 놓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수천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다양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몰입해서 한 번에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 1 뒤에 해설집을 찢어서 외운다. 많이 듣는다. 들으면 뭐합니까? 자,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은 좋습니다. 자, 얘가 막 뭐라고 떠듭니다. 느낌은 좋아요. 그런데 얘가 딱 멈춥니다. 내 머리도 하얘집니다. 그죠? 남은 게 없어요. A씨 무조건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소리가 일로 들어와서 얘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니까 일로 나가는 거예요. 얘를 채우세요. 얘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 리스닝 시험입니까? 히어링 시험입니까? 우리 시험이. 리스닝 테스트예요? 히어링 테스트예요? 오케이. 자,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점. 오케이, 우리 학생. 이해해서 듣고, 히어링은 그냥 듣고. 자, LC, RC 볼까? LC, 오케이.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대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면허 시험장에 가면 틀려요. 이러죠. 에? 이게 히어링 테스트입니다. 귀의 기능.
머리 안 쓰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청각 테스트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리스닝 테스트. 리스닝 테스트는 듣고 이해력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채우십니다. 그래야 얘가 일로 들어와서 프로세스를 시키고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켜주셔야죠. 그래야 45분 안에 100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파트 1은 자,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거를 하세요. 모의고사 몇 세트 풀었어? 모의고사 몇 세트 푼 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LC 공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심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LC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난 이번 달에 20세트를 풀었어. 난 이번에 LC에 승부 걸었어. 그래요? 20세트를 풀었어. 좋은데요. 자, 지금부터 풉니다. 100문제를. 그러고 나서 45분 동안 진을 있는 대로 뺍니다. 그러고 나면 자, LC가 끝나자마자 막 채점을 합니다. 아, 오늘도 20개 틀렸네? 해설집을 봅니다. 해설집 보고 한국말로 해설된 걸 봅니다. 아, 이해했어. 좋답니다. 그러니까 LC가 안 늘죠. 여러분들 그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해설집을 보고 이해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면 또 틀릴 텐데. 모의고사는 이걸 채우지 않는 한은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는 모의고사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는 건 자기 만족입니다. 실제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LC 파트 1 얘기 잠깐 했습니다. 파트 2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후 그럼 뭘로 대답한다? 사람. 웬 그러면? 시간. 아,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이런 것만 계속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WH 퀘스천의 비중이 줄었고 평서문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서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력을 하셔야 되는 파트인데 평서문은 제가 요것만 팁을 드릴게요. 평서문은 I'm hungry 그랬어. 나 배고파요. 그 뭐 어쩌라고. 그죠? 그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뭘 물어봐야 대답을 하죠. When? 시간. Where? 장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number 40. I'm hungry. A. 그랬어요. 자, 답. I'm hungry. 답. 손. Do you want some bread? 자, LC, RC 볼까? 고르시죠? 네, RC. 자. 지금 맞습니다. 자, 너 뭐 빵 좀 먹을래? 자, 평서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는 건 추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 I'm hungry. Do you wanna go and eat something else? 뭐 뭘 먹으러 갈까요? 뭐 do you wanna 그러니까 다음 다시 저도 좀 약간 말렸습니다. 추가 질문 순서가 3번인데 추가 질문이 먼저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럼 1번은 뭘까요? 자, 평서문은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1, 2, 3, 3번 추가 질문입니다. 추가 관련 질문. 배고파? 뭐 먹을래? 밥 먹으러 갈래?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평서문은 뭘로 대답하면 답이다? 네? Listen? Yes or no? 아, 내가 배가 고픈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배가 안 고픈가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yes, no는 안 되겠죠. 그렇죠. 추가 질문. 똑같은 겁니다. 추가 질문. 그래도 자, 일단은 가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예. 네. 계속 3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예. 네. 요거 영어로 해주시지. 그 영어로 해도 좀 아슬아슬하네요. 나 맛있는데 알아. Me too. 자, 우리 여학생 맛있는데 알아와. 일단 미투 가겠습니다. 평서문의 첫 번째 답은 우리 여학생 뒤에 맛있는데 알아. 나중에. 자, 잠시만요.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평서문은 6문제가 나올 겁니다. 6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동의 맞장구 쳐주는 게 답입니다. 동의 맞장구. Me too. 그러니까 I'm hungry. Me too. 나도 그래. 이게 답이 나올 확률이 6문제 중에 2문제. 그 다음에 다음 행동 제시. 그러니까 I will get something to eat. Let me buy 아니면 you should 이런 식으로 넌 가서 뭐 좀 먹어라. 다음 행동을 제시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2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세 번째 유형이 지금 말씀하신 추가 질문입니다. 언제 밥 먹었어? 너 밥 먹으러 갈래? 이렇게. 그러니까 평서문이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받아요? 이것부터 공부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들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근데 문제는 그냥 영어로 듣기만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안 해놓고 답이라니까 답인가 보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제부터는 평서문을 들으면 아, 이건 몇 번째 유형은 답이고 빈출은 얘가 많이 나오는구나. 주고받고를 하셔야죠. 얘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파트는 실제로. 근데 요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왜? 오늘의 메인은 파트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 이게 자, 3입니다. 3.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팠던 3. 근데 이게 LC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LC 시험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파트가. 자, 내가 출장을 갔어. 출장을 가서 공항에 떨어졌어. 아니면 출장하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죠? 공항? 식당? 사무실? 호텔? 기차역? 에? 세미나? 그쵸? 프리젠테이션? 그쵸? 자, 지금 말한 게 뭘까요? 파트 1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듣고만 있다 보니까 정신만 사나운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정신 사납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하는 공부의 실체를 한 번이라도 보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부른 장소가 파트 1의 장소입니다. 떨어지면 빨리빨리 상황 판단하라고요. 자, 여기 공항이야?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기 기차역이야?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게 파트 1이거든요. 파트 2. 자, 내가 미국에 출장 왔어. 공항에 내렸어. 이제 갔어. 회사로. 갔더니 상대방이 나왔어. 나와서 뭐 nice to meet you 해가면서 How was your flight? 그랬습니다. How was your flight? Good. What time did you arrive? 그랬습니다. What time did you arrive? 7. 거의 정신 지체할 수준이죠, 지금 대답하는 게. 자, 이게 뭐냐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가볍게 주고받는 14개의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할 거야, 이렇게 주로 대답해.를 정리해서 출제하고 있는 게 파트입니다. 자, 왔어. 담당자 만났어. 인사도 했어. 이제 뭐 해야 돼요? 회의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게 파3입니다.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래가면서. 그런데 가면 회의만 하나요? 세미나나 프레젠테이션 참석 안 해? 장문? 쭉 들어야죠. 그게 파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토익을 잘해도 영어를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실제로 이쪽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세계적인 기관이고 150개 국가의 문제를 출제시키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출제는 이쪽이 되고 있는데 공부는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둘이 안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찍기 공부를 하고 있고 얘는 비즈니스 영어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둘이 안 만나요? 죽도밥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고 회화도 안 되고 실제로 뭐 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AC라는 게 이런 의도로 제작이 된 거부터 알면 일단 공부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세요. 이게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빨리 줄여주셔야 돼요. 그럼 파3는 뭐가 주로 나온다고? 이제 파2가 인사말이나 처음에 물어보는 간단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 파3는 둘이서 어떤 주제를 놓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파3 신토익입니다. 뭐가 나왔느냐. 일단 문제가 9문제 들었습니다. 39문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신토익 문제가 6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9문제 중에 신토익 유형 문제는 6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자, 어떤 게 들어가? It's unbelievable. 이렇게 들어갑니다. 좀 또 너무 진지해졌네요. 우리 believe, unbelievable. 뜻이 뭐죠? 그래요. 믿다. 영어로 believe. 그쵸? believe하고 trust는 무슨 차이가 있죠?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거고. 신뢰를, 존재와 신뢰. 그러면 그 I trust 가신가요? I believe in 가신가요? 그러면 신뢰는 안 하고 존재만 믿는 건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왜?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네가 무슨 말을 했어? 난 네 말 못 믿겠어. 그랬을 때 I can't trust you예요? I can't believe you예요? 아까 사실 남학생이 설명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우리 남학생이 설명한 대로 이게요. 이 사람 자체를 내가 못 믿겠어.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면 I can't trust you예요. 너 자체 너 사기꾼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한 말 그 한마디 요거가 믿을 수 없어. 그럴 때 I cannot believe you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 쓰시면 절교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trust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왜? trust라는 건 잘못 쓰면 완전히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believe를 많이 쓰고 감탄사도 unbelievable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 자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방금 한 말, 네가 방금 한 행동 이런 거를 못 믿겠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근데 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대답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저거 들어? 저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라는 뜻 그대로 나오느냐, ABCD.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저게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사고 났대. It's unbelievable.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 복권에 당첨됐대. It's unbelievable.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는 걸로 던져줍니다. 저 표현을. 그러니까 문제에 저런 게 보이거든, 따옴표가, 인용구가 보이거든, 절대 그 뜻으로 들어가시면 말리시는 겁니다. 보이는 뜻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 것을 준다. 요것부터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야 저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본문의 내용을 이제 좀 들으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앞뒤를 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 한번 볼까요? 요 문제 말고 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말고 자, let's do it this way.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럼 ABCD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ABCD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내 생각에는 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럽니다. 자,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소설 쓰지 마세요. ABCD를 보면서 뭐가 더 맞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let's 본문 가겠습니다. Let's do it this way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After the repairs가 끝난 후에 we will limit 제한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답은 ABCD 중에 뭐가 됩니까? 자, 답은 가이드라인이죠. 어떤 방법을 제시한 거니까. 그런데 B, 언뜻 읽었을 때 B도 말이 되는 거 같죠? C도 말이 되죠? 이게 파3가 줄 함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저 다운표 있는 문장은 ABCD 읽으면 다 고만고만해요. 말이 다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본문의 뒷줄. 그 단어 뒷줄을 잡아서 연결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느낌 오세요 좀 지금? 뭐 음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봐도 충분할 것 같죠? 음원은 집에서 들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 봅니다. 가이드라인 답이고요. B 봅니다. move 치우십니다. X. 그 다음에 C 봅니다. 자, take the left. 우회 좌회전한다. 치우십니다. direction. 길 약도입니다. 약도. 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way하고 direction하고 같은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주는 거예요. 그 문장에 따라서는 D도 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지문을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스탑!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출제되는 신토익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한번 봐놓으시고요. 듣는 건 나중에 들으세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절대 안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스크립트를 보면서 계속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면 답을 D로 갔을 것 같아. 근데 답은 A래. 왜? 뭐가 바뀌면 다시 답이 D가 되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듣는 건 시험 직전에 한 3일만 들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저는 분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탑.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지루하게 퍼지는 걸 좀 싫어해서. 왜냐면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따 집에 가져가서 한번 봐야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또 끊었다가 또 다음 신토익 가도록 할게요. 근데 신토익 얘기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드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혹시 뭐 나를 만나면 질문을 이걸 좀 해와야겠다. 난 이런 게 고민이었다. 이런 거 지금 저 개인적으로 만나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우리 어머니 잠시만. 아까 뭐 받으셨죠? 안 받으셨구나. 자, 이거 좀 받으시고. 만점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물론. 만점자가 있으니까. 한 달에 보통 한 20-30명 정도씩은 만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점은 당연히 가능한데 왜 만점이 안 나올까? 뭐가 문제일까? 자, 저랑 잠깐만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자, 지금부터 20초 드리겠습니다. 답은? 네, A. 자, 하나 물어볼게요. C가 안 되는 이유. A 대답하신 분? 아까 남자분. 네. 동사가 이미 있어서? 스케줄 명사 없나요? 관사가 없어서? 스케줄 가산명사인가요? 불가산명사인가요? 자, 보세요. 왜 만점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답이 A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그건 700대나 800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900대는 똑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디가 다르길래 만점자는? 어디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답이 A인 거는 똑같이 알았단 말이야. 근데 만점자는 20초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길래 만점이 나오냐고. 자, 보겠습니다. 사물입니다. is. 자, 이게 스케줄은 가산명사입니다. 일단 가산이기 때문에 특정 사물이면 이게
뭐가 붙어야 됩니까? 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불가산이 되려면 on schedule, 일정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수거, 일반적인 의미에서 쓰일 때만 불가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가 얘와 얘는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뭐와 뭐가 동격이 될 수 없어? fair와 schedule은 동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 답은 C하고 D는 안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B, scheduleing입니다. 자 사람이 is 했으면 scheduling B도 가능합니다. 자 목적어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 사물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사물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파고들죠 지금. 정답이 A인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900대들이 하는 공부거든요. 우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똑같이 답이 나온다고 해서 다 900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요거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최상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지금 B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상급이 뭐예요? 더 모스트가 최상급이에요? 세계 이상 가장? 자, 이런 게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의미입니다. 토익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토익의 역대 이래로 최상급은 지난 30년 동안 9개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9개가 뭡니까? 이걸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만점과 그냥 7, 800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최상급의 출제 포인트 8개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뭐가 나온다? in이나 on, 전치사 나온다. 혹은 어부나 어망. 뒤에 지금 어부 복수명사 나오고 있죠? 최상급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available, possible, 가능성의 형용사들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부사는 ever가 나옵니다. stop. 자, 저거는 그냥 나중에 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최상급과 내가 알고 있는 최상급은 제목만 똑같다는 거죠. 제목만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상급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최상급이고 내가 알고 있는 최상급은 토익 시험에 지난 30년 동안 나온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똑같은 제목을 갖고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퀄리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800과 900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답이요. 답이 뭐죠? 책. 아이씨. 책. 답. 20초. B. 우리 안경 쓰시 분. 아무도 직원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저기 우리 안경 쓰시. 네. B. 자, 이게 답이 B인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대충 보면 B인 것 같아. 왜 B야? 여기까지 하면 800. 읽어보니까 B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800. 자, 900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following은 previous의 반대말로서 following은 next를 의미하고 앞에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다음을 얘기하는데 순서 발생 기준이 앞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constant rate 사람만 수식합니다. 뒤에 사람 명사 아닙니다. 멀티플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됩니다. 뒤에 명사 S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900대들. 그러니까 900대들은 날고 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A, B, C, D 하나만 던져줘도 그 문제를 수 20개, 30개로 만들 수 있는 게 900대들이고 800대들은 주면 대충 읽어보니까 얘가 답인 것 같아. 이게 800대입니다. 800과 900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실전반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남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우리 반 학생들은 이미 800 이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850 이상만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200명 정도 한 반에 수업을 듣습니다. 만점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걔네들이 한 달 동안 훈련받는 게 이런 것만 훈련받습니다. A, B, C, D 들이대면 얘는 언제 누구와 답, 얘는 언제 누구와 답. 왜? 토익 시험에 지난 30년 동안 출제했던 A, B, C, D 나오는 어휘는 1440개입니다. 그중에 중복 출제되지 않은 걸 걸러내면 1200개입니다. 그래서 토익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A, B, C를 보고 있으면 어서 많이 봤습니다. 어서 많이 봤는데 답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00을 파고드는 깊이의 차이에서 각도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점수각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너무 다 써준 거 아니야? 자, 그래도 답. 답. C. B. C. C가 답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토익의 특징이죠. 해석은 다 돼, 말 다 돼, 답만 안 나와. 그죠? 그래서 900대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호스트 갑니다. 호스트 뒤에는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파티나 어떤 행사나 아니면 뭐 이벤트가 가장 포괄적인 단어니까. 그 다음에 어치브. 어치브는 골, 목표에 관련된 명사만 봤습니다. 오브테인 전치사 from하고 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얻어오다, gain,
obtain 같은 뜻입니다. 시험에 출제할 때 from 데리고 다닙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join. join us죠. join us? join us 아세요? 예. join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join us? us? 그렇죠. 그래서 join us입니다.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합류를 뜻습니다. 시냇물이 강물로 합류되고 개인이 회사로 합류하고 그리고 뭐 네 1인이잖아. 나는 우리야 많아. 그럼 네가 우리한테 와. 그러니까 join u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작은 단위, 목적어가 큰 단위가 성립됐을 때 join이 성립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어휘 1200을. 이거를 이제 주로 파고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공부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은 워낙 무료 강의가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꼭 유료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학원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 강의들, 어휘 강의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강사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걸 일단 확보를 하세요. 몇 명이 몇 강의나 했는지 리스트부터 뽑으세요. 그래서 한 3일에 걸쳐서 그것만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좀 마저 들어서 마무리해야겠다 하면 유료 강의 신청하시고 아니면 유료 강의 신청하지 마시고 왜 무료만 다 들어도 3일은 버티실 수 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보고 하세요. 보고 제발 먼저 결제해놓고 뭘 결제했는지 내가 모르고 뭐 프리패스 나 프리패스 솔직히 우리 학원의 매일 상품인데 프리패스 진짜 그거는 보험 아닙니까? 보험 그냥 심리적으로 아 나 보험 들어놓은 거죠. 언젠가 내가 원하면 공부하면 돼요. 그 언젠가가 안 와서 그렇지 1년짜리 프리패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학원마다 다니면서 메인 강사들의 무료 강의 한 3일 정도 플랜을 짜서 확보해서 돌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과목을 선택해서 결제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어휘 강의는 제가 맛보기로만 해드린 거예요. 이런 식의 강의들을 좀 찾아서 들으세요. 해설해 보니까 얘가 답이지 이런 강의 말고 네, 해설해 보니까 이게 답이지 이런 강의 말고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만점이 나오는가요?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 ABCD가 1200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200개 리스트는 유명 강사들이나 학원들 사이트에 가면 또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만 하지 마시고요. 산만하게 많이 하지 마시고 범위를 딱 잡아서 좁혀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혀서. 네, 그래야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우리 리딩 속도가 느린 거. 리딩 속도가 느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직접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요. 예. 아, 이런 네, 그렇죠. 제 시간 내 풀기가 힘들죠. 예전에 편입학원 중에 김영 편입학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편입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 과목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기출 그러니까 대학원마다 나왔던 영어 시험 있죠. 그거를 한국말로 돼 있는 해설집을 해서 한 권을 먼저 줘요. 한 권을. 일주일 동안 이걸 읽고 오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영어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어로 읽어도 모르던데 영어로 읽는다고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모든 시험은 다 반복 출제입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유형이 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토익 독해 들어가면 구인 광고 하나 나올 거고요. 그쵸? 이메일 4개에서 6개 나올 거고요. 그쵸? 광고 2개에서 3개 나올 거고요. 그쵸? 공지 2개에서 3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서 아니면 오더 폼, 서베이 폼 이런 거 나올 거고요. 일단 한국말로 돼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고 소설책 읽듯이 익숙해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통역이라는 게 되게 뭐 영어 좀 잘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통역이라는 게요. 외국에서 한 10년 살아도요. 자기 전공은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의학협회 컨퍼런스가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는 못해요. 아니면은 뭐 법률 이런 거 못해요. 자기 분야가 아닌 쪽은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통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그게 편하게 다가오면 한국어가 일단 빨라야 영어가 빨라져요. 지금 어머니 본인이 한번 집에 가서 한국어로 해설집 있는 데를 읽는 속도를 한번 재보세요. 생각보다 안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먼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너무 작정하고 맨날 챕터 1부터 피지 마시고요. 첫 페이지부터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요. 한 발짝 떨어지시고요. 떨어져서 이 파트는 며칠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어느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파7 같은 경우도 하루 날 잡아서 해설집에 있는 편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광고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그 광고가 또 나올 거예요. 시험장에 가시면. 몰랐죠. 왜? 한 번도 해설집 안 보셨으니까. 답만 받고 맨날. 답
답에다 동그라미만 치셨으니까 나왔던 게 또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모의고사 이번 주에 봤어요. 똑같은 문제를 2주 후에 주면 또 진지하게 풀어요. 지난주에 질문한 걸 또 진지하게 질문해요. 그리고 또 진지하게 필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 처박아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래서 공부라는 게 자꾸 헛바퀴가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일단은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아직 어려, 중고생이야. 중고생인데 내가 얘를 영어를 공부를 해서 뭐 특기자를 보내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국어로 된 책을 많이 읽히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로도 말이 안 되고 국어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제가 많이 접합니다. 지금 20대 층에서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돼요? 예를 들면 보기에 컴플리트리만 나오면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예쁘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사랑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소중하다. 우리나라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플리트리만 나오면 다 답이라고 우기죠. 컴플리트리만 나오면 무조건 답이라고 합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뭐가 됩니까? 행위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예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She is completely beautiful 이런 거 없다고. 그런데 완전히만 나오면 무조건 답이라고 그런다고 학생들이. 왜? 국어가 틀어졌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게 모국어는 4세 이전에 쓰는 자기한테 입에 붙는 언어가 모국어인데 모국어로서 일단 외국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모국어의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 사실은 그래서 독서를 좀 많이 해라 이런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본인이시라면 본인은 해설집이나 이런 거를 쭉 여기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집 같은 거를 먼저 여러 번 읽어보시고 자주 나오는 광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파4에서 자 교통방송 나옵니다. 교통방송이 나와가지고 길 막혔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길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답은? 우회하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동시에 왜? 6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디투어. 돌아가세요. 다른 도로로 가세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만큼 평소에 이렇게 분석해보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지 잘 들어서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영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험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험영어에 대한 거부감만 갖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토익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토익 900 이하라는 겁니다. 토익 900 이상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회적으로 어느 사회나 그 시대마다 잣대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고 뭐 돈이 그 잣대가 될 때도 있었고 학벌이 그 잣대가 될 때도 있었고, 잣대가 없는 사회라는 거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토익이라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구인자가 그러니까 구직에 비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구 선수 블로킹 하는 배구 선수를 뽑아야 돼. 근데 지원자가 10,000명이야. 그럼 10,000명을 갖다 놓고 이거 때려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 달은 걸릴 텐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기초체력 테스트를 하겠죠.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멀리뛰기 이런 걸 하겠죠. 그런 다음에 걸러진 사람만 와서 이거 때려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토익이라는 시험 뭡니까? 걸르는 1차 걸르는 역할을 하는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에 영어라는 의미를 너무 부여하시기보다는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인재상의 첫 번째 1단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잣대고, 토익이 없어지면 그걸 대체할 시험이 또 나올 뿐입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사회, 공평한 사회, 기회가 균등한 사회,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수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평등한 사회란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토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건 알지만 토익이 없어지면 또 다른 잣대가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잣대에 적응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나마 익숙하신 잣대에서 빨리 내가 퀄리피케이션을 땡기고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게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제가 보는 토익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시험 영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자, 자동차 막혔어. 오늘 공사해. 어떻게? 우회해요. 사세요. 하면 웃기잖아요. 이 웃긴 거라도 그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할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토익이란 게 공평하게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학교 4년 똑같은 시간 보내면서 학점하고 토익 관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못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우스운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건 그냥 내가 로봇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그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먼저 좀 정립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영어 공부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만 자꾸 쌓이거든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도 LC 같은 경우 아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면 파트별로 영어는 별로 안 알려드렸어요. 뭘 먼저 생각하세요? 어디까지만 하시고 끊으세요? 뭐 이런 각 같은 걸 먼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강의는 인터넷 무료 강의도 워낙 많고 영어 강의는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지 내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독해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아까부터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우리 예, 질문 말씀해 주세요. 책 좀 주세요. 예. 질문이 아니라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공부도 시대상이랑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호 원장님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익호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강의를 동시대에 하기도 했었어요. 이익훈 어학원에서. 그게 한 2002년, 3년 이때였으니까 12년 전 이때. 근데 그분하고 젊은 강사분들하고 트러블이 되게 많으셨어요. 왜냐면 너무 인격도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왜 트러블이 젊은 강사들하고 있었냐면 젊은 강사들 그러니까 이익호 원장님은 많이 들어라. 많이 들으면 올해 이제 나이가 만약에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70이 넘으셨을 텐데 자 무조건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때려다 놓고 강의실에다가 못 나오게 해가지고 막대기 들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어 나오면 한 대씩 때리고 막 그러셨어요. 완전 스파르타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거든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팝송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무조건 성문종합 영어를 20번 이상 보고 그 다음에 어휘 22,000을 5번 이상 띄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으셨으니까 근데 그게요 어느 방법이 더 좋다는 건 없어요. 뭐든지 다 좋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못하면 다 나쁜 방법이에요. 보면 그분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저 때 유학파들이 이제 한참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 근데 의외인 건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오히려 많이 들어라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들어라. 들을 때 강약을 조절해서 들어라. 여러분들 그 호주에서 제가 이민자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호주 이민자 프로그램에 리스닝이 있어요. 리스닝이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두드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그랬어요. 뭐해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 Would you like to see a movie tonight at 7? 그랬어요. 근데 앉아서들 뭘 하고 있냐면 자, Would you like to see a movie at 7? 이렇게 어디하고 어디에서 쳤죠 제가? 무비하고 세븐에서 쳤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사회로 나가면 일반인들이 나의 속도에 맞춰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매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외치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하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교육받는 게 뭐냐면 문장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2단어씩 내리는 거예요. 커피 필터 내리듯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갖고 스토리를 짜는 그래서 IELTS라는 시험의 LC의 마지막은 2, 3분짜리 뉴스를 듣고 서머리를 하는 건데 자 이 이민자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은 서머리 내용이 다 똑같아요. 왜? 맨 처음에는 Would you like to see a movie at 7? 이렇게 해서 movie 7 이 치는 것만 해요. 그 다음엔 2단어만 받아 쓰는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엔 거기에다가 연결을 붙이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 들으면 100명이 똑같은 서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0명이 들으면 1000명이 똑같은 서머리가 나오고 우리도 일단 눈을 감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죠. 그리고 3분이 지났어요. 눈을 떴어요. 기억에 나는 몇 단어를 갖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왜 무조건 들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지죠. 들은 내용이. 그 서머리를 보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핵심을 들으세요. 위치를 잡으세요. 어디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국내 강사분들일수록 오히려 공부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들으세요. 해석하세요. 뒤에서부터 나오세요. 앞에서부터 나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직독직해 이런 개념이 많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게 티칭 방법도 시대가 지나면 계속 수입이 돼요. 많은 티칭 방법들이 외국에서
검증된 방법들이 이제 강사분들이 유학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공부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해드리는 방법 또한 그냥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잘 써먹었던 방법이에요라고 전수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제 후에 뭐 지금 20대 강사분들은 또 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티칭 방법으로 또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맞냐는 다 본인의 이제 흡수력하고 방향하고 그런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는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1시 10분. 자,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파트를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프린트 좀 나눠주세요. 자, 팟7입니다. 팟7. 자, 프린트 좀 쫙 뿌려주시겠어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팟7 잠깐 가겠습니다. 그냥 뭉치로 넘기세요. 그래야지 서로 돌려들 보게. 많이 잡아서 뭉치로 중간중간에 뿌려주세요. 자, 독해. 아까 자, 고민하셨던 독해. 자, 이 독해가 뭐가 문제가 됐느냐. 지금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자, 지금 이거 받으시는 겁니다. 자,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트리플. 그러니까 지문이 3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20문제, 마지막 20문제에 해당합니다. 지문이 3개씩 나옵니다. 지금 받아보셨어요? 어디 제가 잠깐 볼까요? 제대로 안 나갔는지. 네. 파5 말고 7의 91부터 95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아픔이. 자, 이렇게. 맞죠? 네. 됐어요?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자, 깝깝하죠?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한번? 주어진 시간은 토익 독해는 1분당 한 문제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다 맞추신 분께는 3권 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이 5분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만. 멈추세요. 고개 드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잡아보세요. 왜 여기서 열심히 끝까지 잡고 있어? 그만. 자, 난 다 풀었다. 1분, 2분, 3분, 4분, 네, 5, 6, 7 내리세요. 내려주세요. 자, 일단 그만하시고 내 자료 어디 갔지? 저도 아무거나 뭐 종이 좀 주세요. 파7 없어요? 저도 주세요. 자, 일단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파5가 30문제입니다. 그리고 파6가 16문제죠. 그러면 합쳐서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내가 자 15분에 풀었다. 답안 작성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중간에. 그러면 자 이게 17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 시간은 75분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답안 작성을 한다. 그럼 57분입니다. 둘이 합쳐보세요. 1분당 한 문제씩. 독해가 1분당 한 문제씩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둘이 합쳐보시라고요. 답안 작성이랑 다 합쳐서 74분 나오죠. 그래서 1분당 한 문제씩 풀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실제 시험 시간하고 계산에 맞춰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독해를 자 한번 저랑 어디서부터 보는지 한번 봅시다. 제 수업 자료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저 왔다 갔다 거리다가 지금 어디다 던져놓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혹시 어딘가에 있을까요? 자, 뭐 없으면 찾으면 주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자, 이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봤을 때 펴봅시다. 저랑 같이. 자, if you are planning a vacation. 만약에 당신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만. 자, 이러면서 해석을 하고 있었어. 내가 당신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렇게 시작했어. 그만 멈춰보세요. 자, 저랑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이러면 이제 날셉니다. 이거 다 읽는데 2짐은 다 읽으면 5분 걸립니다. 3번째 짐은 들어가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토익이라는 독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실게요. 미국 직장인들이 하루에 받는 이메일 통수는 250통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럼 250통의 이메일을 여러분들 속도로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 마비입니다. 업무 마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던져주느냐. 네가 실제로 업무의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실제 업무 투입이 되면 영어로 된 문서를 하루에 얼만큼을 소화할 수 있느냐. 내가 2시간 동안 읽으면 다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시킬 때도 다른 사람의 3배, 4배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읽고 있는 시간, 숨 쉬는 시간도 회사 입장에선 돈입니다. 인건비, 시간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진지하게 읽고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토익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잠깐만요. 나 이해 못했어요. 좀 더 읽어보고요. 뭘 이해합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더 읽고 싶고 그러세요? 대학원에 가세요. 네? 회사를 오지 마시고. 학교와 회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학교는 내 돈 내고 다니는 거고 회사는 남의 돈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눈치 좀 보세요.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난 진지하게 이거 읽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 일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양의 정보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하느냐도 테스트 항목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읽고만 있지 좀 마시라고요. 누가 보면 절간에 와서 고시 공부하는 줄 알겠어요. 진지하긴 탭다 진지해요.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그만 진지하시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자, 한 발짝 또 떨어져 보겠습니다. 그럼 파7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파7이 일단 많은 양을 이렇게 던져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소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지금 잠깐만 보죠. 스키밍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스키밍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줄에 2단어 정도씩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너무 성실하세요. 모든 단어를 다 한국어로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한 줄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2단어씩 빠르게 찝는 방법입니다. 저 스키밍의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ETS에서 제공하는 150개 국가에 제공하는 티처스 북에는 150개의 영어 사용 국가에 제공하는 티처스 북에는 저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처스들에게 저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라라고 ETS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저 방법이 스키밍이란 방법이 한 줄에 2단어씩 눌러놓는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누릅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같이.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자, vacation 밑줄, 두 번째 줄. 그러면서 different 밑줄, 세 번째 줄 big city 밑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한 줄 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 동그라미 치시고요. 뉴욕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려갑니다. protect entire 밑줄 치십니다. 그만 스탑. 멈추십니다. 여기까지 몇 초 걸렸을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오래 걸린 거거든요. 10초 정도를 쓰시면서 2단어씩 이렇게 찝어주시는 겁니다. 내용 나중에 보십니다. 일단 근데 이 스키밍을 아마 이거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스키밍은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들은 동사만 잡아라 이런 선생님들이 있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명사만 잡아라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에 맞게 문제를 풀면서 터득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또 스키밍 강의를 찾아 들어야지 이러지 말고 몇 세트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잡는 게 문제랑 가장 연관이 있더란 경험치가 사실은 말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의 동사와 80%의 명사를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본인에 맞춰서 이제 잡으시는 거고 한 줄에 2단어입니다. 시간은 10초 정도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를 보겠습니다. 디어에다 U라고 쓰십니다. U. 밑에 사인한 사람에다가 I라고 쓰십니다. I. 맨 마지막에 킴벌리.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confirm reservation 밑줄, 웹사이트 밑줄, 10일 밑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듀럭스 밑줄, 프라이데이 밑줄, 그러면서 rate 밑줄, 175불 밑줄. 그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요거를 스키밍을 처음에 30초 정도를 잡아서 3개 지문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집어보겠습니다. 이걸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답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지금 토익토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 시작한 겁니다. 스키밍이 제일 먼저고요. 답은 반드시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지문에 있는 게 첫 번째 퀘스천, 두 번째 지문에 있는 게 두 번째 퀘스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첫 번째 문제가 세 번째 지문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시험의 목적은 너 틀리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서들을 자주 나오는 배치를 보면서 자 목적은 처음 두 줄에 주로 쓰여요. 뭐 만약에 요구사항은 마지막 두 줄에 쓰여요. 이런 거를 익숙해지라고 거기에 맞춰서 리듬을 타면서 냅니다. 시험은 베베 꼬이지 않았습니다. 베베 꼬인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분차분. 왜냐면 문서에 익숙해지라는 거거든요. 시험의 목적 자체가. 자, 그런데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목적이 처음 두 줄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있잖아요. 실력은 많은데 실력은 없는데 의심만 많으신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물어보십니다. 자, 목적이 처음 두 줄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국제상법에 의하면 처음 두 줄에 목적이 들어가지 않는 편지는 비즈니스 레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처음 두 줄에 목적이 들어가지 않는 편지는 프라이빗 레터거나 소비자가 쓴 편지이거나 아니면 광고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즈니스 문서는 처음 세 줄에 답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찾아라.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프라이스 그랬는데 프라이스가 여기저기 있으면 어떡해? 키워드를 보고 찾으래. 키워드 찾았어. 여러 번 나와. 그럴 일 없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한 가지 정보를 한 번 이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두 번 언급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면은 그걸 작성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도의적 책임, 미스리딩을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문서는 한 가지 정보를 한 번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문서에 맞게 순서대로 유형별로 제시를 하고 이거에 좀 익숙해지세요. 이러면서 문제가 나온 거지.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소설책 읽듯이 다 읽고 요약 정리하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줄거리가 뭐예요? 절대 안 묻습니다. 토익은 줄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한 이해?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앞으로 해야겠구나.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공부를 하자고. 무조건 들어가서 머리부터 갖다 들이박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스키밍을 해줍니다. 스키밍을 해주고 위치는 이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191번. 자, mentioned.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번 문서. 그 다음에 1번 문서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couple of hours 밑줄, free daily meal 밑줄, 그 다음에 pet, 애완동물 밑줄, 그 다음에 same rate 밑줄, stop.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럼 1번 문서를 두실 건데 1번 문서에서 뭘 찾을 겁니까? 지금 제가 A, B, C, D 하나씩 불러드렸죠. 키워드. stop. 토익이 뭐 하는 시험인지 아세요? 비즈니스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 A, B, C, D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문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수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A, B, C, D 한 단어씩 밑줄 치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문서로 가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선은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부터 couple of hours 밑줄 치셨죠? 자, 첫 번째 문서 가서 couple of hours 쳤습니다. 뒤집니다. 자,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까? 무슨 hours가 나옵니까? 15 hours. 맞아요? 제가 못 피고 있어서 몇 시간이 나와요? 첫 번째 문서에? 저한테 15 minutes가 나오네요. 누가 그랬어? hours라고. 15 minutes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 A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두 줄 내려갑니다. complimentary breakfast 찾으셨어요? 거기에 B라고 쓰십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펫 찾습니다. 누가 읽으래? 또 스토리 읽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펫 찾으세요. 단어만. 찾았어? 없죠? 됐습니까? same rate. same rate 찾으세요. 그래서 찾은 게 뭡니까? 그리고 나면 그만 7번 보십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나와 있네? 좀 써놓지. 아예 여기다 다 넣어놨네요. 같이 보죠. 어디까지 넣어놨나? 예. 보십니다. 191번. 제가 아까 ABCD 밑줄 쳐놓은 거에 보면 표시되어 있죠, 지금?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 가서 검색을 했죠? 그래서 자, 토익 시험의 절대 원칙. 읽은 건 구체적입니다. 답은 포괄적입니다. 이거는 토익 시험의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은 구체적으로, 답은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공짜 아침, 포괄적으로 답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문서 봤어요, 지금? 안 봤죠? 세 번째 문서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죠? 991번 풀면서 세 문서를 다 뒤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헛돌죠.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분석을 평소에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주는 대로 동그라미 치다가 한국말로 된 해설집만 읽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답이라니까 답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몇 번 문제는 어디쯤 무엇을 이용해서 나온다라는 분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한 두세 세트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사 유형입니다. 퀘스천이 실제로 자 54개일 것 같아요. 토익의 퀘스천이 54개입니까? 아닌데요. 토익의 퀘스천은 실제로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7은 어떻게 10개예요? mention, imply, indicate, suggest 언급한 것은 사실인 것을 묻는 문제 8문제. not question 사실이 아닌 것은 소거법 4개에서 6문제. 목적을 묻는 문제 자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1+2 두 문서를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 4개에서 6개.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 유형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그 문제별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멘션만 쫙 한번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만 쫙 한번 풀어본다든지. 그래서 문제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그때 모의고사를 푸는 거지. 맨날 모든 문제가 새로워 보여. 언제까지 모의고사만 돌릴 거예요. 맨날 볼 때마다 낯설어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좋으시겠네요. 네. 신선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토익 독해에 나오는 퀘스천은 10개밖에 안 된다. 그럼 10개마다 풀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겠다고 이걸 피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냐. 내 공부의 실체와 이 공부의 실체가 어디가 틀어져 있느냐. 지금 그런 걸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192번. 자, 제가 아까 시선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고 했습니다. 나 아직 첫 번째 문서밖에 안 봤어요. 그럼 두 번째 문서를 계속 읽느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정신만 사납잖아. 토익의 두 번째 절대 원칙. 본문, 오답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앞부분을 읽으면 답이 A 같아. 중간을 읽으면 C 같아. 끝을 읽으면 D 같아. 다 읽으면 에브리바디 답이야. 자, 그래서 절대 토익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읽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쓴 사람들은 비즈니스 영어에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냥 영어에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식을 다 맞추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영문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많으실 때에는 직독직해를 위주로 강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지금처럼 유학파 외국에서 타전공 경영전공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뭐 유형이네 패턴이네 전략이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왜 그런 거야? 이거 박수도 양쪽이 맞아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쪽이 비즈니스 영어 전공자들로 문제를 내니까 이쪽에서도 비즈니스 영어 전공자들이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타다닥 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라이팅이라는 걸 미국에 가면 여러분 석사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학사를 경영으로 한 사람은 석사에서 경영을 안 받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지 뭐하러 두 번 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받아요. 그럼 학사할 때 놀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학교는 비즈니스 스쿨이 학사 때 경영학이었으면 석사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 받을까요? 비즈니스 석사의 50% 이상은 어느 학교나 타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학, 그래서 제약회사로 빼야 되는 애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 타전공자를 우선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MBA나 이런 데서 그래야지 전 비즈니스 분야에 포진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이 들어오기 전에 프리 MBA 코스라는 걸 듣습니다. 그 친구들이 미국 네이티브고 영국 네이티브예요. 근데 네이티브들이 왜 프리 MBA 잉글리시 영어 비즈니스 영어 코스를 왜 듣느냐? 2달 동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 때 내가 경영을 하지 않았으면 석사 때 경영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2달 동안 비즈니스 영어라는 걸 들어요. 얘들이 네이티브들이에요. 근데 왜 네이티브가 영어를 또 들어? 왜냐하면 일반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네이티브라고 해도 기획안 쓸 줄 알아요? 송장 쓸 줄 알아요? 못 쓰잖아요. 광고 쓰는 법 아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그냥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색깔을 담고 있는 게 지금 토익입니다. 기업이라는 곳이요. 날고 기는 곳입니다. 근데 10년 넘게 토익만 요구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익을 우습게 보시지만 사실 맞아요. 토플이나 GMAT, GRE 이런 시험에 비해서 영어적인 요소는 굉장히 뭐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고 긴다는 기업들이 토플 인정 안 하고 GMAT 인정 안 하고 토익만 가져오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파7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주 나오는 퀘스천 10개를 어떻게 요리해 먹느냐. 퀘스천별로 훈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광고는 꼭 항상 이렇게 씁니다. 허리가 아프세요. 자, pay attention. 집중을 시키는 게 첫 줄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if 하면서
베케이션을 가고 싶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광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이 뭐야? 우리 회사요. 침대를 바꾸세요. 네,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회사의 제품의 장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사면 깎아드릴게요. 구매 혜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마다 사실은 여기 토익에 나오는 지문들이 다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고 있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그렇게 끝없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부가. 하지만 내가 파트 1은 뭐, 파트 2는 뭐, 쟤네가 뭘 물어볼 거야? 어디를 잡아야 돼? 이런 거를 디렉션을 명확하게 하시면 생각보다는 토익이 그래서 남들이 두세 달이면 끝난다. 토익이. 걔네들은 그냥 두세 달이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어떻게 두세 달 안에 끝납니까? 영어 공부가. 영어라서 두세 달 안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토익이 두세 달 안에 끝난다고요. 왜? 파트별로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 범위, 출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토익 사이트, ETS 사이트에 가보시면 토익은 14개의 분야에서만 주제를 잡아서 선정해서 출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00개 단어도 그냥 사전에서 찾았을 때 아무 단어나 걸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R&D에서 200개, 프리젠테이션이나 스피치에서 100개, 휴먼 리소스에서 100개, 트레이드 마케팅, 그 다음에 세일즈까지 해가지고 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1200개를 모아놓은 거지. 그게 사전 찾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단어를 물어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beautiful, 아름다운. 이 단어 안 나와요. 근데 뭐는 나옵니까? 예를 들면 forward, 진행시키다. 이런 단어 나오죠.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가? proceed?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쓰이는 단어들. 예를 들면은 dominate. dominate가 무슨 뜻입니까? 시장을 장악하다, 지배하다, dominate.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가 이거 왜 나왔을까?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어쩌다 나왔나 보다. 어쩌다 나온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분야 14개에서 추려서 1200개 리스트업을 해놓고 걔를 반복 주제율로 98%를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해보고 있거든요. 독해 문제 풀면서. 자, 그런데 일단 뭐 문제를 더 풀면 이제 지금 벌써 조금 졸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수업자를 보면서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강의를 잘 못합니다.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또 그럼 우리 딴 얘기 잠깐만 했다가 또 강의 얘기해 보도록 하죠. 토익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질문하실 거. 질문. 아까 못했어. 그래, 박쌤. 네. LC는 잘 나오는데. 네. RC. 자, 보세요. LC와 RC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50점의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아직 안 왔을 텐데 지금 가시면 책은 어떻게 받나? 제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35분. 자, 예. 지금 제가 한 10분 내로 끝내드릴 테니까 지금 교환권 받으셨죠? 영단기 책 나가시면서 받아갖고 나가세요. 지금 힘드셔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두세 분 계셨는데 책 받아가세요.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야. 저 수레를. 자, 1200권 들고 왔어. 1200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끝내고 차라리 책을 받읍시다. 그나저나 질문이 뭐였더라. 자, 100점 차이. 그죠? 50점은 기본적으로 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LC 점수가 자기 RC 점수에 비해서 50점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점은 좀 심하죠. 그래도 100점이 차이가 난다. 자, 지금 어느 파트가 가장 약해요? 5, 6, 7.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파트 7은 5, 6 몇 분에 풀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왜 써놨는지 지금 그냥 써놨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구토익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파5가 40문제잖아요. 그렇죠? 파5가 구토익 40문제죠. 아니었어? 그것도 몰랐어? 아, 큰일 났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스탑! 아니, 안 보셔도 돼요. 뭘 자꾸 보려고 그래. 뭔 얘기만 하면은 민망하니까 자꾸 뭘 보려고 그래. 없어요, 거기. 자, 이분이요, RC를, 파5를 30분을 걸려요. 그런데, 자, 10개를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60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25분이 걸려요. 근데 틀린 개수가 7개예요. 이분은 15분이 걸려요. 틀린 개수가 3개예요. 이게 빈입빈 부입부입니다, 토익은. 예를 들어서 600대는 그냥 600대가 아니에요. 걔는 파5에서 시간을 2배로 쓰고 틀린 배수가 일단 2개예요. 그러면 시간이 2배로 썼으니까 뒤에 10문제를 놓고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2배 틀렸으니까 여기서 또 틀린 개수가 나오면 합치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푸는 시간과 점수는 비례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빨리 푸는 거는 뭐 그 의미가 없는 거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러시는데 제가 아까 문제 풀 때 팝5 문제 풀 때 20초 이러면서 드렸어요. 팝7 드리면서 5분 이러면서 드렸어요. 왜 그런 거야? 시간이 실력만큼 중요한 게 토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팝5는 무조건 20초. 그리고 팝7은 한 문제당 1분에 계산해서 맞춰서 푸셔야 돼요. 그렇지만 악순환이 시작돼요. 팝5에서 900 대비해서 나는 시간도 2배 썼는데 틀린 개수도 2배야. 그러면 독해까지 합하면 그 배수가 되죠. 차이가. 그러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좀 그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책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한 2분만 더 받고. 우리 남학생? 정책이 그렇죠. 몇 점대 정책이? 점수대별로 달라요. 700, 800. 설마 600? 설마 600? 자, 700대 정책이 800대 정책이 700대요. 왜 점수권마다 다르냐고 하면 700대는 아직도 어휘가 딸리시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것도 낯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 아직 초짜라고 볼 수 있는데 700대들은 일단 한 걸음 떨어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파트별로 리스트업을 다시 하세요. 파트 1의 공부 내용, 2의 공부 내용. 그런데 800대 정체기는 달라요. 800대 정체기들은 뭐만 해야 되냐면 어휘 1200, 얘는 언제 누구와 답이야? 얘는 언제 누구와 답이야? 1200개 리스트업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뜻은 다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700대가 하는 공부와 800대가 하는 공부가 다릅니다. 700대가 좀 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800대들은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700대 정체가 됐으면 공부 습관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무료 강의예요. 사이트마다 무료 강의를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파트별로 맛보기 강의를 쫙 보면서 이 파트는 내가 이게 잘못됐었어. 이 파트는 내가 저 선생님하고 뭐가 달라. 여기는 내가 어디가 달랐어. 이런 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정도. 7개 파트를. 그 다음에 공부를 새로 시작하세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유명한 강사 무료 강의를 파트 1부터 7까지 맛보기를 보면서 파트별로 스타일을 다시 잡아놓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800대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800대는 차라리 어휘 1200. ABCD 나온 거 또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considerate 아까 같은 경우 그럼 내가 어떻게 했냐? considerate 사람하고 써요. 같이 나올 땐 considerable 같이 나와서 오답이에요. considerable은 수나 양하고만 답이 돼요. consider라는 동사에서부터 시작해요. consider는 3형식이자 5형식이에요. 전치사는 as예요. consider는 주어가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800대가 해야 되는 공부. 그리고 700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정체기에 따라서 자기 정체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네? 900대에서 만점들은 900이 현재 나오는 분들은 일단 실수예요. 근데 문제는 실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를 잡아야 되거든요. 실수를. 이런 분들은 뭘 해주는 게 좋냐면 매일매일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를 모아놓고 자 나는 뭐가 나오면 틀려를 매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포스트잇, 손바닥만한 포스트잇이 있어요. 이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놓고 자 아까 제가 필기 드린 거 보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줄 앞에 주어 사람일 때 가능하죠. 사물일 때는 능동이 안 되죠. 그럼 그걸 놓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만 계속 붙이세요. 벽 한쪽에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걔네 때문에 또 틀리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와서 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5세트를 준비해서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제가 놓친 거를 쭉 정리해 보시면 어차피 그게 또 나와서 또 틀리는 거예요. 걔네들을 마무리를 하세요. 실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질문. 네. 잠시만요. 우리 제가 했으니까 여기. 내가 그쪽도 받을게요. 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점수대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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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점수가 얼마나 낮으냐의 문제인데 몇 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600점을 목표로 해서 한다. 목표가 600이면 버려도 되는데 한 파트를 목표가 800이면 아무 파트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파트도 버리실 수 없어요. 800이라는 점수도 절대 쉬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는 점수가 나오는 순서는 LC가 먼저입니다. LC를 먼저 만점을 빼시고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5를 제일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의외로 그런 유교사상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커다란 사전 꺼내놓고 문제집 꺼내놓고 동그라미 치고 이래야 되는데 A씨는 공부하면 어때요?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도를 위해서 계속 팝5 문제집만 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팝5 투자 시간하고 비례해서 봤을 때 팝5를 예를 들어서 내가 6시간을 투자했어. 그러면 하나를 맞춰요. 하지만 LC, 파2를 6시간을 투자하면 적어도 7, 8개를 더 맞출 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LC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LC 먼저 파십니다. 왜냐면 LC, RC 점수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총합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LC 파시고요. 그 다음에 파7 파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파7이 보는 법을 몰라서 지금 질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이거 조고 한번 봤어요. 다 진지하게 이러다 논문 쓰시겠습니다. 이걸로. 예? 다 진지하게 뭔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이게 시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문제와 본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하염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나다니면서 그거 봤거든요. 700대는요.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끝나면 후기 강의 같은 거 할 때 조교들이 이제 시험 보고 다 모여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600대 조교가 가장 대접을 잘 받았었습니다. 왜? 걔는 호텔 이름까지 외워갖고 옵니다. 얼마나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지 호텔 이름까지 외워갖고 옵니다. 그런데 900대 조교는 시험 끝나고 다 모여서 토론하는 날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구의 수천이 6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중복 문제가 2개가 있었어요. 목적을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2줄에 있지 않고 마지막 2줄에 있었어요. 이게 900대 멘트입니다. 600대와 900대는 시험 끝나고 멘트부터 다릅니다. 자, 그래서 900대 진입할 때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해력이 일단 되시면 연습만 하시면 위치 잡아서 ABCD 검색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시험에 묻기 때문에 문서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보 검색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해가 좀 더 투자 가치가 높고요. 마지막으로 팝5입니다. 왜? 1200개인데 그게 랜덤하게 아무리 돌린다고 그래도 그게 그달 공부한 게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1200개 중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어를 외운다고 해도 언제 누구와를 정리했을 땐 한 600개가 한계입니다. 400개에서 600개 한 달에 정리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문제는 순서대로 푸셔야 됩니다. 자, 꼭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LC 디렉션 때 5 풀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사납게 굴지 마세요. 그렇게 산만하게 구는 사람 치고 점수 나온 사람 못 봤습니다. 그 파트에 맞게 하십니다. LC 시간에 LC만, RC 시간에 RC만. 그래서 절대 저희가 LC 시간에 RC 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한 5분만 더. 왜냐면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질문 받아주세요 하신 분.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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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또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이걸 강의를 하면 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갔어요. 자, 잠시만요. 지금 요 독해요. 강의 영단기 사이트에 가시면 메인 페이지에 하단부에 무료 강의 신토익 무료 강의 거기에서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영단기 사이트 메인에 무료 강의 신토익 무료 강의를 보세요. 지금 들고 계시는 거 다 강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집에서 차분하게 강의로 듣도록 하실게요. 무료 강의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독해를 풀어줬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공부 방법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분이 산만해 하시고 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분이 산만해 하셔서 이게 특강이다 보니까 이게 정규 강의면 진도만 쭉 나가겠는데 이제 오늘 특강이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보이셔요. 하단부에 제 얼굴이 클릭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한 분만 딱 더 받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교수님 왜 손 들고 그러세요? 자, 예, 교수님 질문하셔요. 네, 예. 저는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이 특히 학부 학생들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대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물론 잘하는 학생도 많겠지만 900 이상의 사실 학부 학생들 중에는 사실은 500점대라든가 600 초반대 사실
지금 말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한테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평소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떤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한 그런 교재라든가 사실 어떻게 기초를 해야지, 사실은 기초가 전혀 없는데 토익을 봐도 찍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옛날에 제가 성서대학교에 있을 때는 그 학생들 졸업 인증제를 했었어요. 한 네. 10년 됐는데 그래서 총장님이 김희진 네가 학생들 졸업 인증을 뭐 600으로 해라.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어떤 때는 350이었다가 어떤 때 380이었다가 근데 그게 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찍는 게. 그래서 좀 기초가 약한 네, 아니, 찍어도- 진짜 웃을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한 정말 베이직한 교재라든가 방법론을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자, 일단 찍어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건 그건 의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시험이 그렇게 우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00개의 데이터, 그게 랜덤 비율, 난이도 별점까지 해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인정을 받기 위해선 변별력과 일관성과 그 다음에 밸리디티라든지 뭐 이런 시험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토익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이 시험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찍어서 받은 점수하고 내년에 찍어서 받은 점수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보면 잘 찍은 달이 한 달이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00에서 650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700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걔네들이 제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대평가 플러스 절대평가라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틀린 개수 곱하기 5가 아닙니다. 이게 구간별로 점수가 약간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RC 70개가 제일 많아. 그럼 70개에서 71개는 5점씩 처리합니다. 표준 분포 이거 그래프 아시죠? 이걸 똑같이 좌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구간마다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번 달에 유난히 800대가 많아. 그럼 800대 구간을 좁히게 800대에서 5점 처리하고 700대에서 하나당 10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마다 같이 본 친구들을 다 넣고 상대평가 요소를 넣기 때문에 그게 점수가 내가 더 많이 맞았어도 어쨌든 점수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잘 찍어서 우연히 더 맞았어도. 그래서 그렇게 찍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언젠간 나오겠지. 그 언젠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쓸데없이 자주 보시 마시고 그런 건 낭비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게 좋냐? 제일 좋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머 인 뉴스입니다. 그래머 인 뉴스가 공부하시기는 일단 영어의 기본을 잡으시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은 그래머 인 뉴스도 왜 단계가 있잖아요. 네. 뭐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 그냥 디자인이 자기 마음에 제일 제일 밑에 드는 거. 거. 아니 제일 밑에 디자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왜냐하면 이게 포기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글자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나한테 맞는 거를 봐서 완독이 중요한 겁니다. 완독. 다 이해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완독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요, 장난이에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총? 300페이지. 내가 봤던 거는 700페이지짜리였는데 하여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머 뉴스는 출판사도 여러 군데 있고 이건 어디 겁니까? 캠브리지. 예. 캠브리지 물론 좋고 뭐 레벨도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책을 딱히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단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처음에 보실 땐 열흘 동안 무조건 완독을 목표로 합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스포츠시면 연애면 읽듯이 쭉쭉 읽으십니다.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왜 자꾸 힘드냐면 여러분들 공부 습성이 완벽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할 때까지 절대 다음 챕터로 안 넘어갑니다. 명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군집명사, 추상명사. 자, 쭉 갑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챕터 2 동사로 갑니다. 자동사, 타동사,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명사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명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은 공부 방식이 완벽하게 공부해라. 하나를 배우더라도 완벽하게 해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언어는 그렇게 하시면 못합니다. 명사 공부했다고 명사만 나오고 동사했다고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유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챕터씩 무조건 빼십니다. 일주일 정도에 무조건 2챕터씩 빼시든지 해서 책 두께에 맞춰서 못 알아먹어도 돼. 일단 쭉 나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왼쪽만 있습니다. 왼쪽만. 그러니까 처음에 열흘 동안은 왼쪽만 읽으면서 자, 그 챕터를 다 끝냅니다. 문제 풀지 마세요.
왼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동사란 건 어디 들어 앉아 있고 뭐 얘네들 자동사 떠들고 타동사 떠드는구나. 얘는 명사 뭐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간을 쭉 봅니다. 이거 열을. 그다음에 두 번째 돌 때는 자 오른쪽 왼쪽을 보면서 왼쪽에 밑줄 채우는 걸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볼 때. 그것도 무조건 열흘 안에 끝내십니다.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걔네는 틀리기도 힘듭니다. 거기 있는 단어들은 사실 비기너 이런 거 찾으시면요. 사전 찾을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기는 쉬우실 거예요. 지루해요.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걔네가 굉장히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울 생각도 하지 말고 해석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머리 비우고. 그냥 채우라는데 그냥 계속 채우세요. 내가 이걸 이해했든 못했든 오른쪽을 쭉 채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볼 때 20일이 지났죠. 세 번째 볼 때 이때부터 정리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동사인데 동사는 1형식에서 5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세 번째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릿속에 대략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동사는 얘네가 자동사 얘기하고 타동사 얘기하고 1형식 얘기하고 그러는구나. 이걸 세 번째쯤 봤을 때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형식이라고 했다 2형식이라고 했다 맨날 딴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산이라고 했다 불가산이라고 했다 맨날 딴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번째쯤 돌면 그때부터는 구역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몇 형식이네 아니면 뭐 사람 수식 형용사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익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토익 책은 지금 무료 받아가지고 가실 텐데 웬만하면 책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다 잘 나와 있어서 토익이라는 게 30년이 넘은 시험이기 때문에 샅샅이 분해가 된 시험입니다. 웬만한 토익 작가들은 웬만하면 토익 책 잘 씁니다. 못 쓰기도 힘듭니다. 요즘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으시면 0단계 토익 오늘 받으시겠지만 그냥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번을 보는 거를 강조를 하셔야지 한 번에 끝을 보겠다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명사 오늘 명사하면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명사 공부하지 마세요. 그 자세가 그 천투적인 자세가 그게 여러분들을 질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한 번에 다 맞추겠다 이런 거 말고 찍어도 보고 돌려도 보고 하지만 하루 정도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 이런 게 여기서 이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걸 놓쳤어. 문제 푸는지 않는 날을 하루 잡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쭉 혼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 그런 시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수업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중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뭐 집중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긴 시간을 못해서 좀 아쉽고 제가 이제 특강 같은 게 많고 무료 강의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선생님의 어떤 강의도 함부로 유료로 지르지 마세요. 제발 그건 왜냐하면 나도 같이 사기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건 나도 항상 학생들한테 제발 한 3일이라도 먼저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을 짜보고 무료 강의를 따라가 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찝쩍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찝쩍거리고 나면 그게 낙오가 되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낙오라는 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기억에. 그러니까 시도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료 강의나 이런 거 갖고 한 번씩 이렇게 해보다가 이제 진짜 할 때가 됐다라고 할 때 한 번 제대로 노력해서 그 결과가 한 번 나왔을 때 그래야 다음 단계로 또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정도 하고요. 나중에 다른 특강이나 아니면 다른 뭐 무료 강의나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